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속보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배당했습니다. 주심 박영재 대법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 선거법 위반 이번에 주심이 결정됐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22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제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부 확정됐습니다. 주심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지난 2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지금 대법원 2부에는 박영재 대법관 외에도 엄상필 대법관이 2부에 있는데요. 엄상필 대법관도 상당히 엄격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엄상필, 박영재, 오경미, 권영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원 제2부에 배당이 됐고 주심 재판관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자, 주심은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명이 무작위로 선정이 되고 같은 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합니다. 대법관들은 말이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명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 그러니까 14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1명이 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뭘 맡냐면 법원 행정처장을 맡아요. 즉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 전체를 그 인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걸 맡아서 하는 한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재판을 안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그러면 몇 년 하느냐? 보통 2년 합니다. 대법관 임기는 몇 년입니까? 6년이잖아요. 6년 중에서 2년씩 돌아가면서 법원 행정처장을 맡아요. 그동안에는 재판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하는 대법관은 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이 되는 거야. 13명. 그래서 13명이 되는 거야. 전체는 14명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까지 14명이다. 근데 한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빠진다. 재판하는 사람은 13명이다. 근데 대법원장은 빼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주심을 정해요. 대법원장이 주심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이제 재판장을 맡는 거고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주심을 정해. 근데 이 주심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 뺑뺑이 돌리듯이 해가지고서. 그런데 박영재한테 딱 걸린 거야. 그런데 박영재 재판관은 그러니까 이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는데 박영재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법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법원 2부 그리고 박영재 대법관 주심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된 거는 말이죠. 저번에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를 빨리 냈죠. 그리고서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를 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법원에서 바로 인편으로 의원실로 배달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받잖아. 계속 안 받는 걸 알고서 바로 저 인천 계양구의 집과 자택과 그리고 의원실로 이렇게 양쪽으로 배달을 했는데 의원실 가니까 문이 닫혀 있지. 일부러 문을 닫은 거지. 의원실이 문이 닫혀 있는 게 어디냐고. 그날 평일인데. 그러니까 이 집행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3시간을 거기서 기다렸죠. 기다렸다가 바로 의원실 이 보좌관에게 딱 배달하니까 딱 걸렸지.
그래서 송달이 된 겁니다. 송달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흘의 기간을 주거든요. 열흘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답변서를 어제 냈습니다. 21일까지 답변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 답변서를 딱 내니까 그 열흘 안에 내야 되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 답변서를 냈어요. 그러면 상고위에서 들어왔죠. 답변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2심에서 올라왔죠. 뭐가? 재판 기록 다 올라왔잖아요. 그 재판 기록도 말이죠.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대법원으로 보냈죠. 대법원에서 바로 보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1심에서는 이재명이 뭐가 나왔습니까? 유죄가 나왔죠. 2심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무죄가 나왔죠. 그럼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1심처럼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2심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2심이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 재판이다. 1심에서 이 한성재 부장판사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재판을 해서 집행유예, 그것도 말이죠. 벌금도 아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중대한 사건인데 이걸 2심에서 최은정 이해슬 그리고 정재호 판사가 뒤집어 엎었죠.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2부에 지금 배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심리가 시작되고 지금 4월 22일이죠. 충분합니다. 6월 3일까지 충분합니다. 4월 20일부터 심리하면은 5월 중에 빠르면 5월 중순까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심리해서 파기 재판, 이게 재판기론이죠. 나경원이 얘기한 파기 재판에서 너 유죄야 딱 때려버리면 아웃. 조국이 아웃되듯이 아웃. 배치 떨어지고 당대표 떨어지고 피선거권 박살나고 아웃. 그러면 이재명이가 닥쳤던 게 지문 쳐다보는 거죠. 좌빨들이 닥쳤다가 지문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속보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지금 주심이 배정됐다. 그건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2부, 대법원 2부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4명씩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이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엄상필, 이 엄상필 이분도 아주 그 엄격하게 재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경미, 권영준 이렇게 그러니까 박영재, 엄상필, 권영준, 오경민인데요. 박영재 대법관은 작년 2월에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다. 조희대 대법관이 물론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임명이 됐으니까 그건 이제 대법관은 말이죠.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데 물론 추천할 때 그 전에 다 이제 상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합쳐져 가지고 대법관이 된 사람이다. 1969년생입니다. 상당히 젊어요. 1969년생이니까 패기도 있고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유명하게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박영재 대법관은 사법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법률 지식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기를 시작하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신속을 얘기했습니다. 결과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속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부산 출신입니다.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자, 배정고 서울대 법학과 부산 출신.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고요.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산고법을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 담당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요. 핵심 부서를 다닌 거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연구원 증언,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민사 항소 이유서 제출 도입을 맡는 등 사법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미래 대법원장 급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박영재 대법관 이번에 이재명 재판을 주심으로 맡았습니다. 대법원 2부 맡았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강신업 TV 속보 전해드렸습니다.